정오 종합뉴스. (2월 2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지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응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만 목적예비비 일부를 먼저 지원합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마거릿찬 WHO 사무총장은 지카 바이러스가 백신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신속한 진단법도 나오지 않은 데다 엘니뇨 현상 등으로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카 바이러스가 신생아의 소두증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보건 비상사태는 지난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11,000명 이상이 사망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등 지금까지 모두 3차례 선포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을 국제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열린 회의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 등 방역당국의 고위 관계자와 송영구 연세의대 감염내과 교수와 정혜관 성균관의대 사회의학 교실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은경 센터장은 지카 바이러스가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데 겨울철인 국내에는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 순모기가 없고 따라서 국내 전파 가능성은 현재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안에 목적 예비비 일부를 먼저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 예비비 3천억 원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서울과 경기 등 5개 교육청은 예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목적 예비비로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윤회 문건 유출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조응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대구 출신의 조 전 비서관은 1992년 검사에 임용돼 대구지검 공안부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조 전 비서관의 기자회견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응천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합니다. 대구 출신 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당, 미래가 불확실한 당이라는 이유로 만류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강한 야당만이 강한 여당, 강한 정부, 그리고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야당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은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브레이크 없는 역주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처절한 반성과 혁신을 통해 새로 거듭나고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자신들의 부끄럽고 아픈 것도 드러내며 새로 태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
거듭 부탁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세력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제가 살아온 일생을 모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 성공의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이쪽과 저쪽의 가운데가 아니라 의로운 쪽에 서는 것이 옳은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도에 서서 야당을 혁신하고 정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미력이라도 보태겠습니다. 마지막 결정 과정에 저희 부부 마음을 움직인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이 겪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정치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4.13 총선에 불출마하고 동명대 총장으로 취임합니다. 오늘 동명대에 따르면 오 전 장관은 내일 이사회에서 총장 추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더민주 부산시당은 오거돈 전 장관,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등 삼각축을 형성해 새누리당 독점 구도를 타파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오 전 장관의 불출마로 마땅한 대안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부산시당도 오 전 장관의 영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 전 장관의 불출마로 부산에서 간판급 인재 영입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어제 노회찬 정의당 전 국회의원이 창원 성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늘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노회찬 전 의원은 당의 존립에 관한 문제라서 몸을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에서는 저희 경상남도 도당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줄곧 창원 출마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온 바가 있고요. 당에서는 지금 사실 지역구에서 몇 석을 냈느냐가 정의당으로서는 존립의 관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수도권은 심상정 대표가 맡고 영남 전략지역은 제가 맡는 그런 역할 분담을 사실 한 겁니다. 제 개인으로 보면은 익숙한 지역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그간의 노력해 왔던 주민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제 편안합니다만은 당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라서 몸을 던졌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창원 성산의 야권 후보들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창원 성산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이미 이 두 후보께서 선거 연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에서 야당 후보들 간의 선거 연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당이 창당한 가운데 국민의당 공동창당 준비위원장 역할을 수행해온 윤여준 전 장관이 국민의당에 대해서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열려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여당과 야당이 지금까지 국민의 신뢰를 거의 잃었잖아요. 국민을 또 실망시키면 안 될 것이고요. 그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이제 창당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 과정이 워낙 벼랑간 시작된 과정이잖아요. 벼랑간.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준비 없이 탈당을 하게 되고 창당을 하게 돼서 선거는 코앞에 다가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창당 준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어수선한 모습도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창당을 하면 훨씬 나아지겠죠.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긴 하나. 워낙 선거가 4월 10 초에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4월 13일. 그러니까 선거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모든 준비가 없는 상태니까요. 다른 정당은 이미 기본적인 준비는 돼 있는 상태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여건 속에서 경쟁한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공립대 총학생회 연석회의는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확보를 내걸고 교육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부산대 총학생회, 경북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등 22개 대학으로 구성된 국공립대 연석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들은 경제적 논리만을 강조하며 대학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산대는 총장 직선제를 추진했다는 이유로 예산에서 18억 원의 지원금이 깎이고 총장 간선제를 통해 선출한 일부 대학교는 총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에 희생된 생존자 등 100명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추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섭니다. 일제 강점기 피해자 전국유족연합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월 천여 명의 원고단이 제기한 소송 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강제노역 피해자 문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일본 전범 기업들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협상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상파 3사가 케이블 TV와 콘텐츠 재송신료를 둘러싼 갈등을 벌이면서 VOD 공급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가운데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케이블 TV의 다시 보기 주문형 비디오 공급을 다시 중단했습니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TV 업계가 지난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재로 협상 시한을 2주 연장했지만 어제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입니다. 케이블 TV 업계는 오늘 지상파 실시간 방송 광고 송출 중단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해 8월 이 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다며 한 시민단체가 고발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이 시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직 혐의를 특정하지 않았고 검토 단계인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남시 측은 이 시장의 업적이 아닌 시정을 홍보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산하인권위원회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법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0도에서 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영하 4.8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